안녕하십니까. 개미 무명입니다. 자, 수요일 영상 카테고리 사는 이야기. 자, 세부 내용은 거시경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전 영상에서 또 하영주님께서 이제 또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참, 하영주님이 굉장히 이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격려를 해주시고 별거 아니라고 해도 저는 우리가 상대적인 거, 예, 물론 뭐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렇게 계속 제 어떤 뭐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그리고 부족한 제 영상을 봐주시는 다른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도 대단히 감사하고, 다른 이제 정기 구독을 또 해주시는, 또 다른 분들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또 하영주님은 이제, 굉장히 이제, 뭐, 빈번하게, 해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예, 금액을 떠나서, 그래도 누군가에게 이런 어떤 지지와 응원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흐뭇하고 기분 좋은 일이죠. 예. 아무튼 이런 기운을 받아서 오늘 이제 거시경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제 폭락을 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하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을 받아서 뭐 급락, 뭐 폭락까지는 아니지만 뭐 급락 수준으로 가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삼성 이제 계열사들 관련해 가지고 주르륵 지금 다 좀 급락 이상의 하락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썸네일에서 이제 부채의 돌려막기 뭐 이런 말을 썼는데,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를 겪고 난 뒤에 엄청난 이제 유동성을 풀었다.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정도의 유동성을 풀어 제껴 놨는데, 이게 뭐가 안 되는 게 제대로 안 돌아가. 어디가 삐걱대는지, 어디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이제 자유무역의 훼손, 그리고 뭔가 자원의 무기화, 그리고 각종 전쟁, 이런 것들이 계속 뭔가 얽히고 설키면서 도대체 이게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비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 정상으로 돌려놓는 그 과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전 세계가 아예 뭔가 정지해 있다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활동을 하지 않았던 그런 기간들도 있어요. 진짜 전혀 안 했던 그런 기간들이 있고, 또 조금 더 활동하는 기간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조금씩 뭔가 슬로우하게, 그러니까 그 어떤 우리가 산업 생산 활동을 안 했던 그 엄청난 기간 동안에 돈을 엄청나게 풀어제껴 가지고 어떻게 꾸역꾸역 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풀었겠습니까? 전 세계가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전염병은 이 뭐 어디 도망갈 곳이 없는 거야. 아예 이제 집에 탁 처박혀 가지고 진짜 외부와 완전 단절하지 않는 이상은 정말 이거 피할 곳이 없는 것이 전염병이다. 어쨌든 그런 재난 속에서 돈을 엄청나게 풀어가지고 어떻게 꾸역꾸역 경제를 이끌어 왔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조정이 없이 그냥 제자리 돌림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엄청난 후폭풍. 다만 그 후폭풍에 대해서 뭔가 질서 있는 어떤 조정,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외교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로 똑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엄청나게 뛰는 결과가 나왔고, 그 물가에 의해서 인위적인 조정을 하려고 금리를 막 올렸다 이거죠. 근데 그 금리를 올릴 때도 적극적인 금리 인상보다는 물가에 따른 어떤 후행적인 조정 정도? 왜 자꾸 사람들이 금리 엄청난 고금리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엄청난 고금리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유지하고 있다. 경제가 부담스러워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에 앞서가지고 엄청난 고금리, 뭐 엄청난 그런 장기간 고금리 유지 이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엄청난이라는 말로도 표현하기 힘든 진짜 어마어마한 유동성 공급 그걸 얘기를 해야지. 지금 제가 볼 때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미국의 5.25, 5.5 기준금리는요. 미국이 감내할 만한 금리예요. 그런데 더 나는 지금도 충분히 배가 고프지 않은데 충분히 배가 부른데 나는 배 터지게 먹고 싶다 이거야. 지금 월가에서 원하는 거는 그거예요. 지금도 막 배가 막 부르진 않아. 그래도 고프지도 않아. 그냥 배가 적당히 부른 것에서 조금 모자라. 근데 나는 배부르고 싶다 이게 아니라 완전 배 터지게 과식하고 싶다 이게 월가의 그거다. 왜? 그게 그들의 이득이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죽는 소리 자꾸 하는 거예요. 시장은 실제로 데이터는 죽는다 이게 안 나와.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월가의 이 똑똑한 사람들이 모르는 거 아닐 거예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한탕 헤쳐먹고 나가자 이거죠.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진짜 이 기근이 오기 전에 대기근이 오기 전에 제대로 한탕 헤쳐먹고 자기들은 안전자산으로 이동을 할 거라 이겁니다. 자꾸 이제 뭐 금리 인하라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다른 사람들의 돈을 뺏어와야 되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죽는 소리를 해서 시장은 실제로 죽어가지 않아. 우리가 앞으로 겪을 경기 침체는요, 경제가 죽는다 이런 것보다도 그냥 정상으로의 회귀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너무 뭔가 거품 위에 구름 위에 있다 보니까 마치 지금 여기가 정상인 것처럼 생각한다고. 하지만 여기는 정상이 아니에요. 언제 부러져도 부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내가 원해서 스스로 이 거품을 꺼트리는, 내가 스스로 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한 번에 꺼지게 하면은 엄청난 충격이 일어나겠죠. 갑자기 훅 떨어질 거 아닙니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살던 그 위치에서 갑자기 거품을 확 걷어내버리면, 어마어마한 거품을 한 번에 걷어내버리면 완전히 막 엄청난 속도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부상을 입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냥 사망에 이를 정도로 크게 다치겠죠. 그래서 이걸 스스로,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가 조금씩 인위적으로 내려와야 돼. 단계적으로 착착착착 해서 이 정상으로, 지금 비정상에 있는 이 경제 상황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조정을 일으키고 침체를 일으켜야 될 정도예요. 그런데 그런 정치적인 어떤 총대를 누가 매려고 하느냐? 아무도 안 매려고 하지. 왜냐면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달게 받는 국민들이 없거든. 그러면 이 거품을 티 안 나게 뭔가 이렇게 차곡차곡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거야. 왜?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풀어가지고 도대체 이 돈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고 어디에서 어떻게 되고 이게 뭐 지금 난리도 아닌 거예요. 거기에다가 제가 기준금리도 각 나라마다 무조건 미국보다 높아야 돼.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가 뒤죽박죽이야. 전 세계가 막 기준금리가 그냥 자기 멋대로야. 엉망진창이야. 그러니까 뭐 엔캐리 이런 상황도 생기고 위안화 캐리 트레이딩 이런 일도 생기는 거야.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몰라. 그러면 이거에 이제 결국에는 그냥 뭐 다른 나라 모르겠고 우리나라밖에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국 중심으로 경제를 운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괴리, 이것들이 부딪히면서 도대체 경제가 어디서 무너지는지, 어디서 스파크가 일어나는지, 어디서
폭락의 이 대경기 침체에 이 불꽃이 살아나는지 터지기 전에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그게 가장 크다. 그래서 제가 주식 카테고리 말씀드릴 때도 이 리스크에 대해서 늘 대비하고 계속 오를 부동산이 아니 그러니까 주식이 계속 오를 것 같지만 그래도 절대 추격 매수 하지 말고 방어적인 보수적인 투자를 하시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거다. 자, 이번에 폭락 뒤에 가면 저번에 8호 우리 뭐 뭐 월요일이다 뭐 한국의 검은 월요일이다 뭐 할 정도로 폭락이 이어졌는데 자, 이번도 그때처럼 그렇게 폭락 뒤에 또 바로 또 반등이 일어나느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좀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러면은 지금 오히려 폭락 중에 분할해가지고 매수를 하시든가 하세요.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지금 저는 대폭락의 전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대폭락이 있기 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폭락은 아니지만 폭락했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폭락했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또 폭락했다가 또 올라갔다가 요거를 반복한다. 응? 반복하다가 어느 날 이 뭔가 이 돌려막기가 끝나는 뭔가 이 한계점에 오면은 우리 폰치 사기도 그렇잖아요. 이놈 돈 받아갖고 저놈 이익 주고 또 다른 놈 돈 받아갖고 저놈 또 이익 주고 이거를 돌려 막다가 끝내 팡 터트리는 게 이제 그건데 최근에 뭐 위메프 뭐 사태나 티몬 사태나 이 상품권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어마어마한 부채에 놓여져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마어마한 부채를 안고 있다. 그거를 이제 서로 이제 각각 나라들마다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존재하는 한 이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걸 꾸역꾸역 이걸 쥐고 있는 동안에는 무조건 이게 조정을 받고 어느 나라는 그 국가 부도가 지금 후진국에서는 국가 부도가 났어요. 이미 국가 부도가 나가고 완전히 뭐 내란이 일어나고 뭐 지금 영국도 봐 우리 선진국인 영국도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그게 무슨 뭐라죠? 그 중동 인종이 누구를 죽였다 근데 그게 약간 가짜 뉴스가 막 퍼지면서 실제로는 영국 태생인데 생김새만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그거를 빌미로 폭동이 일어났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폭동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내란 수준의 폭동이 일어난 이유는 경제. 영국이 엄청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그 영국이 대단한 영국이. 근데 그게 이제 앞으로 곳곳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그냥 그런 잠재적 시한폭탄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를 하지 마라 이런 것보다도 그게 언제 터질지 이게 아까 내렸다 폭락했다 다시 반등했다 폭락했다 반등했다 이거를 몇 번을 반복한 뒤에 폭락하는지 그런 건 없어요. 보통의 이런 엄청난 폭락과 어떤 대경기 침체 요런 이전에는 요런 것들이 반복이 된다. 요런 패턴들이 있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고 또 그리고 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 요거 뒤에도 요거가 할 때 경기 침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1년에서 1년 반 뒤에 평균적으로 그럼 2년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략적으로 한 1년 반 뒤에 경기 침체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런 타이밍 그리고 지금 제가 내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어떤 선반영이라기보다는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이 주식시장이 자산시장이 굉장히 예민해 있는 상태다. 조금이라도 뭔가 그 싹이나 냄새만 나도 팍 폭락을 해버리는 거야. 폭락했다가 아니네 하고 다시 또 반등했다가
아니네가 아니고 아닌가 하고 다시 오르는 거고, 또 또 저기 또 냄새 나네, 또 폭락했다가 아닌가. 근데 지나고 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다 전조 현상이 있었어. 우리가 인지를 못할 뿐이지, 혹은 간과하거나, 분명히 이 경제라는 놈이 나 폭락할 거야, 나 못 견디겠어, 더 이상 못 버티겠어 하고 뭔가 빵빵빵 빵꾸가 나고 스물스물 냄새가 나는데도 그거를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했다가 화들짝 놀랬다가 아니네,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또 알고도 이제 알고도 그냥 모른 척 하는 건지 진짜 모르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 과정,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위선자들이나 그런 경제 주체들은 빠져나갈 거란 얘기예요. 스물스물. 대표적인 게 이제 워렌 버핏이 지금 빠져나갔죠. 예, 빠져나가고 있어요. 완전히, 보세요. 제가 투자를 완전히, 워렌 버핏이 다 뺏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주식을 다 정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큰 조정을 겪고 시간이 흘러서 바로 뭔가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나면은 다시 오를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타이밍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은 남겨두고, 좀 예민한 종목들, 많이 오른 종목들은 정리를 해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부터 계속 강조해왔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아시고 부동산에도 투자하시고 주식에도 투자하셔야 되는 거지. 그냥 분위기만 휩싸이고 그냥 뉴스에서 떠들어대는 우리나라 언론들의 그 편파적인, 뭐 얘네들이 무슨 기사를 내겠습니까? 부동산 뭐 시가점이 된다, 뭐 된다. 지금 또 대출 조이고 막 하니까 또 뭐예요? 뭐 서민들이 죽는다, 뭐 실수요자들이 죽는다, 이따구 소리들을 하잖아요. 거기에 놀아나는 순간 자기는 망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안 망하지. 어느 날 망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망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거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자신을 파괴를 할 거다. 지금 전 세계 국가가 부채 돌려막기, 가계부채 돌려막기, 국가부채 돌려막기, 카드빚 돌려막기, 다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전 세계 생산이 못 돌아가요. 그러니까 GDP, 이게 우리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전 세계의 이 부채 있잖아요. 그 이자를 감당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다가 물가는 너무 높아가지고 실질적인 소득이 점점 줄어들어서 쓸 돈이 없어. 그러면 또 어떻게? 또 빚내. 또 빚내서 맞고 빚내서 맞고 빚내서 맞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빵 터지고, 여기 터지면 또 저기 터지고, PF 대출 터지니까 저축은행 터지고, 저축은행 터지면 뭐 실업자 늘어나고 뭐 어찌 되고, 또 뭐 부동산 대출 나갔던 것도 그것도 영향받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연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쫓아가서 추격 매수해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추격 매수해가지고 나도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사는데 나보다 더 훨씬 더 미친 또라이가 더 비싼 가격에 사주기를 바라는 그런 시장. 돌려막기. 그 성공하면 괜찮아. 그래도 뭐 높은 가격에 샀는데 또 거기에 웃돈을 뭐 1억 2억 얹어가지고 또 되팔았으면 괜찮아. 거기까지 자기 했으면 괜찮아. 근데 이게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팡 터지는 순간 모든 걸 잃는 거예요. 그동안 벌어왔던 것들조차도 다 잃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도 그래요. 빚 위에 앉는 거예요. 그전에는 만약에 뭐 내 소득이 뭐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뭐 3억을 빌려가지고 뭐 5억짜리 집을 샀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물가가 오르고 뭐 금리 낮아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5억 빌려서 뭐 7억짜리 사고, 뭐 7억을 빌려서 10억짜리 사고, 6, 7억 빌려서 10억짜리 사고, 9억, 10억 빌려서 13억짜리 사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빚 무서운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야. 왜?
조정을 안 받았거든. 주식만 조금 폭락하고 부동산도 좀 급락하게 하고 이랬지 실질적으로 삶을 파괴할 정도의 어떤 폭락이나 침체를 겪지 않았거든. 결국에는 버티니까 오르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번에 어제 이제 폭락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생각보다 많이 안 빠져. 왜 안 빠질까요? 저번 이제 검은 금요일, 월요일, 검은 금요일과 검은 월요일 날, 그때 폭락해서 하면 왜? 겪어보지 못한 폭락이다 보니까, 진짜 엄청 무서웠거든. 근데 결국에는 다시 오르네. 물론 우리나라는 그만큼 오르진 않았지만, 어쨌든 미국을 봤을 때는, 저렇게 폭락하고 다시 오르네. 오히려 그냥 다시 최고가를 경신해버리네. 이런 경험치가 딱 쌓이다 보니까 이번 폭락이 어떻게 돼? 저가 매수가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서 다시 막 폭락을 해버려. 더 밑에서 기다렸다가 받아서 이게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또 폭등할 거야 이런 믿음 때문에 또 빚내고 뭐 빚내가지고 또 비투를 하는 거예요. 우와, 이 종목 내가 진짜 좋아했던 종목인데 와, 이만큼 떨어졌네. 빨리 사자. 빚내서 사자.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켜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럼 또 빚이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 각종 부채의 돌려막기에 거의 한계에 지금 저는 다다랐다.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가 지금 경제 뭐 활동을 안 하고 경제 뭐 이렇게 생산 활동을 안 하고 뭐 이래서 지금 경제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어마어마한 부채 때문에 사람들이 쓸 돈이 없는 거야. 소비를 하고, 소비를 하니까, 생산을 더 하게 되고, 가격도 더 좀 좋아지고, 마진도 괜찮고, 왜 많이 팔니까, 마진은 좀 떨어져도 많이 팔리니까 또 이익이 나고, 소비자들은 또 물건도 값싸고 하니까 또 사고, 이 소비와 생산과 고용과 이런 게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지금 소비를 사람들이 안 하는 거야. 다 부채 갚는데 이 돈이 다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게 부채가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부채가 아니고 그냥 투기성의 어떤 부채들이 어마어마한 거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 투기적인 부채가 엄청나게 많아. 투기를 하기 위해서 빚내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이런 돌려막기가 하다 내니까 지금 어디로 가느냐. 지금 우리 소비가 안 된다. 그러니까 지출. 우리가 소비 여력.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의 여력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표상으로도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득하고 실질적인 지출. 여러 가지 지출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머지 내가 여유 자금, 내가, 필수적인 거 외에 내가 쓸 수 있는 그 여유 자금이 점점 줄어들고 굉장히 최근에 많이 떨어졌어요. 그게. 그럼 자연스럽게 소비가 죽으니까 당연히 생산도 줄게 돼요. 생산이 주니까 고용도 줄게 되고 고용이 줄면은 또 더 쓸 돈이 없는 거야. 일을 안 하니까 하고 싶어도 일을 할 데가 없는 거지. 그럼 또 더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그러면은 기업이 망하고 그러면 또 대량 실업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이제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우리 이 경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는 제대로 돌아가고 있어. 잘 하고 있어. 사람들이 그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 뭐 처음에는 뭐 먹고 마시고 뭔가 여행도 막 가고 물건도 막 사고 막 이랬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이 갚아야 될 빚이 너무 많은 거야. 큰일 났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빚이 너무 많은 거야. 빚 갚고 이제 필수 지출하고 남은 돈이 얼마 없어. 야, 안 되겠다. 야, 외식 줄여. 학원 야, 몇 개 빼. 야, 당신 빨리 나가서 뭐라도 뭐 투잡 뛰어. 그러니까 모든 돈들이 그 부채의 늪으로 다 들어가는 거야. 이게 뭔가 재투자가 되고 뭔가 될 수 있도록 소비 활동을 하고 기업이 더 투자해. 이거 잘 되네. 잘 팔리네. 야, 더 개발해. 기술 개발해. 이게 아니라 기술 개발하려면 사람도 더 고용해. 이게 이런 선순환이 아니라 죄다 이 돈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 금융 나가는. 근데 금리가 좀 높다 보니까 그런 유동성들이 흡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채의 돌려막기에 지금 한계가 왔고, 지금 당장 터진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언제 터질지 뭐 당장 터져도 하나도 안 이상해요. 1도 안 이상해. 하지만 여러 가지 그런 지표나 우리 역사적인 어떤 통계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내년 상반기가 유력하다. 내년 상반기가 유력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주식시장은 조금은 선반영이 돼 나갈 수 있고, 좀 전조 현상들이 어제와 같이 혹은 지난 8월 초에 검은 월요일 같이 그런 일들로 된다. 분명히 경제는 인간들에게 신호를 주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인간들의 욕망과 오만과 교만과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그 오만함. 예? 파월 아저씨 나와가지고 뭐가 다 끝났니, 뭐가 어쩌니 저쩌니 헛소리 찍찍 하면서 해서는 안 되는 금리 인하. 저는 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잖아요. 그거를 하도 그 시장에 압박을 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뭔가 좀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나 이제 이렇게 했다. 너희들이 하라는 대로 했다. 과감하게는 못하겠지. 어쨌든 했다. 내 책임 아니다. 이제 경기 침체 일어나 내 책임 아니다. 이런 책임 회피성. 어쨌든 이 인간들이 만들고 창조한 이런 엄청난 재난 상황.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당연히 제가 계속 강조했듯이 부채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든 부채를 줄이고, 집도 줄이고, 집을 또 많이 가지고 있으면 팔아야 되고,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뭔가 현금을 비중을 높여라 뭐 이게 아니에요.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왜?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몰라.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몰라서 금도 어느 정도 비축하고 있어야 되고, 달러도 비축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 현금도 어느 정도 비축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원자재도 유력 원자재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내가 ETF 같은 걸로 좀 가지고 있다든지, 좀 다양하게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가지고 부채는 줄여야 된다. 전체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왜냐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러니까 극단적인 생각을 해야 돼. 내 사업이 망한다. 내 가게가 문 닫는다. 내 직장에서 잘린다. 이런 약간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갚을 수 있는 빚이면 상관없어요.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빚 갚는데 3년 5년은 끄떡없어. 뭐 이 정도면 오케이. 근데 그게 되냐 이거지. 지금 진짜 영 끓이다 못해 진짜 영혼까지 다 그냥 영혼까지 끌어모은 게 아니라 그냥 영혼까지 팔아야 될 판이야. 영혼까지 다 팔아가지고 지금 일으킨 부채라고. 그래서 그 부채의 돌려막기가 지금 점점 한계에 다가가고 있다. 그래서 대비해라 이거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나게 무서운 어마어마한 강력한 무슨 태풍이 온다. 막 완전히 뭐 앞에 뭐 유리창 앞에 뭐 판자 갖다 대고 뭐 어쩌하고 막 침수에 대비하고 막 이 난리를 쳤는데 태풍이 경로를 바뀌었어. 아,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런 태풍이 온다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해야 돼? 아, 또 비껴갈 거야? 이렇게 할 거예요? 비껴가다 안 비껴가도 무조건 대비는 해야 되는 거야. 자산을 지키는 것도 부를 창출하는 남들을 다 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쫄딱 망한 거야. 근데 나는 건재. 조금 타격은 있었지만 나는 건재. 난 재기 가능해. 오히려 자산 가격이 떨어진 자산 가격을 싼 값에 내가 다 매입을 할 수 있어. 기회가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거시경제 환경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부동산도 정말 진짜 지금 현 정부가 또라이처럼 돈을 풀어가지고 겨우겨우 틀어막고 있는 거지. 오히려 그 부작용이 어마어마할 거다. 그냥 가만히 내비뒀으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그냥 조정을 받았을 건데, 그래서 추후에 있을 대경기 침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격이 덜 할 건데,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왜? 절대 그거는 소득으로 살 수가 없거든, 집을. 그런데도 뭔가 이
거래 건수가 그렇게 많아지고 하는 게 뭐겠어요? 이 불안감에서 오는 무리한 부채 증가를 이게 야기시킨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미친 부채인데 이거는 그냥 정신 나간 또라이 지금 부채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부추긴 게 현재 정부고, 그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하게 조정을 받을 어떤 부동산 시장이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 이것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대비를 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그날이 오면은 진짜 이 경제의 종말, 지금 이런 현 상황의 경제의 어떤 종말이 오면은 분명히 나눠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비관적인 얘기를 제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그만큼 리스크에 대비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매번 영상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거시경제 환경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뭐 듣보잡 유튜버지만 어쨌든 저도 오랜 시간 동안 외환 달러, 뭐 환율 이런 거시경제 환경을 제 직업적으로도 전 수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봐왔고 많은 일을 겪었었고 하기 때문에 시체 여러분들 저는 IMF 때 생산 활동하는 인구는 아니었지만 미국발 금융 위기를 터졌을 때는 실제 이제 생산 참여 인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그것과 뭐 그리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크고 작은 빅 이슈들이 경제 빅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그냥 내가 알려고 뭐 기사로 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몸소 제가 다 겪고 했기 때문에 이미 그게 터졌을 때는 손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당해야 돼. 손발 묶이고 그냥 아가리 딱 물고 그냥 죽도록 맞는 거야. 죽도록 맞는데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중요한 거는 내만 맞는 게 아니고 내 마누라도 첫 두들 맞고 내 자식들도 첫 두들 맞는데 그냥 살아 있기만을 기도만 할 뿐이라 실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 대비를 하지 않으면 그 일이 터졌을 때는 각자 다 쥐살기 바빠. 옆에 보면 다 두들 맞고 있어. 자기 다 두들 맞고 있는데 손발 묶이고 다 아가리 딱 입 틀어 맞고 다 두들 맞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살려줘? 아무도 못 살려줘요. 그러니까 일이 일어나기 전에 대비해야 한다. 설사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대비해서 나쁠 게 없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금요일 영상은 제가 친구랑 남자 둘이서 뭐 어디 가까운데 가는데 그 친구가 조금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일도 있고 이래가지고 같이 하여튼 어떻게 바람 쐬러 이제 남자 둘이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영상을 이게 왜냐면 좀 오전부터 아마 움직일 것 같아요. 오전부터 움직여서 이제 토요일까지 이제 1박으로 가는데 영상이 될지 안 될지 일단은 제가 확신할 수 없어서 미리 일단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건이 되면은 제가 금요일 영상을 올릴 거고 여건이 안 되면은 제가 글로써 남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수요일 영상 오늘 마치고 뭐 부족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로 우리 인생에 좀 도움이 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 거니까 지금은 워낙 이제 경제 상황이 들쑥날쑥하고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좀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 뭐 산 이야기 카테고리라든지 핫이슈 카테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부 내용도 다 좀 경제 관련 얘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인생 전반적인 어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자 주식 카테고리 외에 이제 사는 이야기 혹은 핫이슈라는 카테고리를 가지고 여러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다만 지금 현재 상황이 이래서 경제 상황이 이래서 좀 경제 관련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제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고, 일반인이 바라보는 우리 이 경제 상황. 하지만 좀 일반인이지만 경제적인 어떤 측면을 많이 경험을 했고, 많은 것을 봐왔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측면에서 이 생각을 공유하는 거니까 제 말이 무조건 다 맞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저는 대비해서 나쁠 건 없다는 그런 철학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여러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